짜잔, 한견생입니다. 자, 한번 또 이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얘도 과연 10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끝내고 선생님도 다른 거고 싶은데. 자, 봅시다. 연구 디스크 만들기. 연구는 연구 없다, 연구는 무료 테고. 하여튼 거기 있었어요. 자, 연구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디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디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껐다 키면 리셋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한 하드디스크 뭐 그런 걸 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한글로 돼 있으니까 약간 한글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믿어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이상하면 다시 영어 모드로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자, 새 탭에서 링크 열기 들어가 봅시다. 짜잔, 지금 연구 디스크 만들기. 한글 나오니까 참 좋아요. 달리는 나오겠죠 또. 자습형 실습. 번역이 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간거 맞겠죠? 자, 구글 컴퓨터 엔진 사용하면 구글 인프라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 종류의 리눅스 하고 아까 앞에 맞던 내용 같은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가상 머신 인스턴스의 기본 저장으로 사용되는 연구 디스크 제공입니다. 하드디스크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인 사실 물리적인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서버에 동봉되어 있으므로 가상 머신 인스턴스 삭제에도 연결된 연구 디스크는 데이터를 그대로 부여한 채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를 만들어 놓고 리눅스 서버 A에서 연결하고 리눅스 B에서 서버 연결한다, 같이 연결 쓴다든가 아니면 연결해서 연결한 다음에 리눅스 서버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드디스크는 남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표준 연구 디스크와 SSD 연구 디스크가 있는데 근데 표준은 차이점 알아보세요. 차이가 용량 한도가 다릅니다. 살짝 볼까요? SSD인 것 같고 생각하는 표준 연구 디스크는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게 표준인 것 같은데 퍼시스턴스 디스크 말하는 건데 64기가 당연히 SSD가 좋은 거 아닌가? 빠르고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이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거 같은 경우 일반 하드디스크 맞는 거하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SSD가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SSD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지간한 이유가 아니면. 자, 어쨌든 만드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새 가상 머신 연결하는 거 알아보면 돼요.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수행할 작업, 새 인스턴스 만들고 VM 만들고 연구 디스크 연결한다. 그리고 연결한 걸 포맷하고 하드디스크 만든 걸 포맷한 다음에 마운트한다. 좋습니다. 빔 같은 거 쓰면 좋대요. 자, 다 준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돼 있고요. 자, 시작합시다. 랩 시작. 자, 넘겨가고요. 자, 이제 GCP 사용자 이름과 변환번호 찾기 좀 있으면 나오겠죠? 쭉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제 새 컨트롤 넣어서 읽지 않아도 이제 나갈 수 있겠죠? 복사해서 ID 다른 계정 사용해서 붙여넣기 다음 하고요. 자, 암호 복사해서 최대한 빠르게 차례작 입력해서 다음 넘어갑시다. 어셉트 눌러주고요. 게임 공략하는 기분이에요. 확인 누르고 다음에 동의하겠냐? 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 보죠. 자, 쭉 넘어갔어요. 자, 이제 고글쉘 클라우드 쉘 시작 키세요. 위쪽 상단에 클라우드 쉘 있죠? 키세요. 스타트 클라우드 쉘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 쉘은 뭐라고 했어요?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나만을 위한 작업 툴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리눅스들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리눅스 나만의 가상 리눅스 서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갖고 항상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리눅스 만들고 이런 걸 자동화시키기 위해 쓰는 서버라고 했죠. 그래서 5기가까지 올려놓고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필요한 개발 도구가 전부 포함된 가상 머신이 로드됩니다. 이제 켜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기가 연구 데이터가 있고 한마디로 여러분 계정 사용자마다 5기가의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성 인증이 향상됩니다. 향상됩니다가 아니고 향상되게 탑재되어 있다는 얘기 텐데 번역이 좀 모르겠는데 맞나? 약간 걱정되는데 하여튼 해봅시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고 크롬북 같이 하여튼 크롬 기반 브라우저에서 하면 다 된다는 거죠.
자, 뭐 이거 다 이미 돼 있다는 거 아까 나왔던 우리 첫 번째 강의에 썼던 내용 그대로인데 또 해보죠. gcloud auth 리스트 하면은 인증된 이렇게 사용자 계정 정보 활성화된 거 나오죠. 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건데 빨리 써보죠. gcloud config list project. 이거 일일이 해보는 이유는 손에 익숙해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익힐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다가 이거 같이 한다면 강의 틀어놓고 보면서 멈춰놓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자, 새 인스턴스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저번에 했었죠. 이거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그거에서 이렇게 명령해서 gclab을 만들었어요. 우리 똑같이 만들어주죠. 빨리 그러다 gcloud 자 탭키 완성이 돼요. 얘만 돼요. 명령어만 별 도움 안 되죠. 얘도 완성되면 되는데 안 돼요. 다 타이핑 해줘야 돼요. 되는구나. 되네요. 근데 니어가지고 별 도움이 지금 타이핑하는 게 더 빨라요. 여기 미국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 우리가 서버가 한국이면은 직접 우리가 gcloud GCP 쓴다면은 한국에서 한다면 아마 한국 서버에서 한국 서버에 있으려나? 뭐 이따 빠르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틀렸나봐요. 뭐 어떻게 됐나 볼까? gcloud compute instance 오타 났죠. 여기 s 그리고 create gclab 조는 us central 1c 하면은 스스로 하고 만들겠죠. 자, 또한 다음 내용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명령이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us central 1c에서 만들었으면 얘도 US 센터 C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리전 안에서, 같은 존 안에서 리전, 존, 영역은 내가 존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같은 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사합시다. 이번에 이 명령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명령을 입력해보자. 자, 서버 만들어졌죠? 서버 떴고요. 여기서 위에 아까 만들었던 컴퓨터 엔진 그래서 VM 인스턴스 클릭해보면은 여기에 서버 떠있는 거 나올 거예요. 뜨죠? 방금 만든 거예요 우리가. 자, gcloud 다시 해봅시다. gcloud compute disks create my disk 이 발음이 구수하죠. 200기가짜리 하나 만들어줘. 어디다가? 존 US 센트럴 1의 C에다가 엔터 해서 200기가짜리 하드 표준 하드가 만들어지겠죠? 특별 SSD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추정하고 200기가 하드가 만들어서 마이디스크한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포맷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포맷을 먼저 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200기가 하드 외장하드 생각하면 돼요. 좋죠? 자, 일단 포맷을 하고 포맷을 한 다음에 연결해야겠죠. 자, 일단 실행 중인 가상 머신 디스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좋죠. 새 디스크 앞서 만든 머신 인스턴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디스크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에 만든 하드디스크를 저기 가상의 서버에다가 연결해서 USB 꼽듯이 꽂아서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cloud computer instances. 자, 인스턴스에서 쪽에서 명령을 내고 있죠. attach disk. 인스턴스에다가 디스크 붙일 거야. 어디다 붙이길래? gclab에 어떤 디스크를? my 디스크. 존은 어딘데? US 센트럴 1에 C에 있는 거. 그럼 이거 우리가 저기 아까 만든 my 디스크를 저 인스턴스 gclab 인스턴스에다 딱 꽂아서 넣게 됩니다.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흉내를 내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사용할 준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디스크가 모기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이제 연구 디스크가 가상 머신 인스턴스의 분력 기기로 제공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속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접속하기 위한 명령을 gcloud 컴퓨터 이것도 앞에 썼던 거죠. 시켰어요. gclab에 접속할래요. 이 어딨니? 존 US 센트럴 1C에 있어요. 오타 났죠? 이게 좀 느려가지고 이제 타이핑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할래? 그럼 yes 하면 엔터 쳐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방금 이건 암호 키상 만들어서 연결할 때 쓰는 건데요. 원래 암호도 입력하고 좀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목적은 실습을 하는 거, 이 레벨 끝내는 게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록됩니다. 등록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브 디스크에 by id 디스크 기기를 나열하여 디스크 기기 찾습니다. 디바이스가 가상 장치하고 있죠. 가상 실제 존재 장치라고 했고, 가상 디스크는 가상 파일인데, 가상 디렉토리인데, 죄송해요. 가상 디렉토리인데 여기 안에 디스크 안에 보면 by id라는 걸로 해서 검색해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디스크 목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as-n 디바이스의 디스크에 탭키 자동 이용하세요. 해보니까 짜잔 하고 연결된 게 보이죠? 구글 퍼시스턴트 디스크 0, 뭐 1, 뭐 있고, 또 이것도 스카시 구글 이것도 있네요. 자, 파일 찾았으면 기본 이름 다음과 같습니다. 스카시 0 구글 퍼시스턴트 디스크 1. 그러니까 구글 퍼시스턴트 1 얘인가봐요. 얘인가 방금 연결한 게 얘인가봐요. 지금 맞죠? 구글 퍼시스턴트 디스크 1. 근데 얘가 SDB도 연결되어 있다 나오고 있죠. 자, 참고 하드디스크 네임이라는 게 A, B, C 순서대로 달리거든요. 첫 번째 꽂은 하드디스크는 SDA, 그 다음 꽂은 두 번째 하드디스크는 SDB, 뭐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 이름이 붙어 들어가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방금 보기 나중에 꽂았으니까 당연히 얘가 SDB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 방금 꽂은 거하고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기기 이름을 다르게 설정하면 디스크 연결할 때 디바이스 네임 매개번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네임 해서 우리가 이름 지워주면은 여기가 지워진 이름을 붙일 수 있대요. 뭐 거기까지 필요할 나중에 할 때 쓰면 되고요. 그다음 포맷하는 거 나오고 있어요. 신나죠 포맷. 유닉스 포맷 가능해요 당연히. 그래서 sudo mkdir mnt mydisk라고 해서, 자, mnt가 하드디스크 마운트한테 연결할 때 쓰는 폴더고요. 여기다가 폴더 만들어서 이 mydisk라는 이름으로 방금 디스크를 연결해서 써보려고 해요. 거기서 일단 마운트 지점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상 하드디스크 연결할, 우리가 직접 가서 작업할 수 있게 연결해 봅시다. 슈퍼유저 2라고 했죠. 슈퍼유저 2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던데, 명령을 내리는데 mnt 폴더 안에 mydisk라는 폴더 만들고, 그래서 여기 연결해달라고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맷을 해야겠죠. 자, 포맷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게. 너무 긴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봅시다. sudo mkfs make 파일 시스템에서 포맷할 명령이에요 이게. 근데 어떤 파일 포맷할 건데 검색해보면은 안 나오지? sudo 명령에서 안 나는구나. 상관없어요. ext4 타입으로 포맷하겠다. 그리고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넣어봅시다. 이 수많은 옵션에서 넣어줘야 되는지는 의미긴 한데, 띄어쓰기도 없군요. 띄어쓰기 없이 붙여넣어봅시다. 시키는 대로 해서 나쁠 건 없겠죠? 하라고 하는데. 탭키 적절히 써서 자동 완성하면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자, 뭐 -F 옵션 넣고 -E 옵션 넣고, 그리고 레이지 아이테이브 언더바 이니트는 0, 레이지 저널 이니트는 0, 뭐 디스카드 하고, 뭐 데브 디스크 안에 바이 아이디의 디스크 바이 아이디의 디스크의 바이 아이디의 스카시 제로 구글 퍼시스턴스 디스크 언더바 퍼시스턴스 디스크 1. 똑같이 입력했죠? 엔터 쳐주면은 얘가 포맷을 시작합니다. SSD면 더 빨리 포맷했을 텐데 중얼중얼. 그래서 얘는 그래서 모든 포맷할 거고요. 그 다음 마운트 명령 가서 복사 연결하면 됩니다.
자, 길어 보이지만 사실 발명령 없어요. 아, 포맷되고 있죠? 신나게 포맷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60기가짜리 만들었었나요? 맞나? 뭐 만들었겠죠? 자, 저널링은 이제 복구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녀석인데 하여튼 기다려 봅시다. 또 걸리네. 자, 그럼 내용 좀 볼까요? 그래서 마운트에서 연결하면은 이 디바이스 디스크에 보시기에 이 장비 포맷된 하드디스크를 MNTN 마이디스크로 연결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을, 바로 들어가서 파일 생성이라든가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를 자동으로 컴퓨터 켰을 때 자동으로 연결해도 이 명령을 매번 입력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ETC에는 FS 탭, 파일 시스템 탭입니다. 얘 열어주고요. 나노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 편합니다. 얘도. 그러니까 리눅스계의 메모장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UID는 하는 거 밑에다가 다음 주에 추가하고 되네요. 그래서 UID 머시기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엔터 쳐가지고 디바이스에 이렇게 쭉 써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마운트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한번 마운트 해볼게요. sudo mount -o 디스크 옵션이죠. 넣어주고 디바이스에 있는 탭키, 여기서 탭키 이용하세요. 디스크에 by id에 스카시 1 얘는 어디로 할 거니, 우리 아까 만들었던 폴더인 마운트의 my 디스크 폴더로 연결해 주세요. 하고 엔터 치면은 짠 하고 연결이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MNT에 my 디스크 가보니까 만들어졌죠? 터치하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 권한이 없네요. 수도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만들어진 거 알 수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파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껐다 키면 자동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 줄을 넣을 겁니다. 자, 빔을 써도 되는데 우리 한번 나노한 프로그램도 써볼게요. sudo 하고 나노 에디터 프로그램 메모장 같은 거예요. 그리고 etc에 fs 탭이라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짜잔 하고 이런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맨 끝줄 가서 엔터 치고 여기다가 아래 쓴 거 똑같이 써주세요. 디바이스에 디스크에 by id 오타인데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냥 구글 언더바 대소문자 갑니다. 얘는 어디로 가냐? MNT의 my 디스크에 ext4 타입으로 디폴트 11 다시 확인해 볼게요. 디바이스 맞죠? 디스크 맞죠? by id 맞죠? 스카시 맞죠? 0 구글 persistent 디스크 persistent 디스크 1 하고 MNT by 디스크 ext4 디폴트 11 됐습니다. 자, 저장하려면은 여기에 저장키가 뭐냐면 라이트라고 해서 여기 라우트 하셔야 됐죠. 컨트롤하고 영어 5에요. 5 숫자 5가 아니고 P 옆에는 5 컨트롤 누르면은 저장할 거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되고요. 나가려면 여기 컨트롤 X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X 누르면은 도착으로 나가게 됩니다. 리눅스 슈로 나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껐다 키면 얘가 자동으로 마운트 할 겁니다. 확인하려면 껐다 켜야 되는데 그 내용 생각해도 됐고요. 자, 그 다음 로컬 SSD 한 게 있대요. 로컬 SSD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SSD는 마운트된 가상 머신 인스턴스 호스팅하는 서버에 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결합을 탁월한 성능이 제공되므로 연구 디스크와 비교할 때 초당 입출력 작업소 매우 높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트워크 통해서 가상 서버 인스턴스와 가상을 만드는 하드디스크가 연결된 거죠. 근데 로컬 SSD는 가상 컴퓨터 인스턴스 만든 거에 안에 있는 SSD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대요. 빠른데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성능 2.1 누르면 가용성, 내구성, 유연성 일부 절충해야 됩니다. 즉 로컬 SSD 전원선 자동으로 복제되지 않으며 호스트 오류 또는 사용자 구성 오류로 인해 디스크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손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백업을 완전히 기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잘못하면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 다 사용자 개인한테 있다는 거죠.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습을 안 한대요. 그리고 또 이걸 하려면은 NVMe라는 타입을 지원하는 리눅스 이미지 사용해야지만 되는, 그니까 자세한 거 이거 읽어보라고 하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서 추가 설명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거 볼 수 있습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에센셜은요. 물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추가 공부해서 배워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랩 종료해서 기분 좋게 확인 누르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제출하고, 짠 확인해 보면은 3개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좌 볼게요. 20분 만에 끝냈네요. 이번엔 좋습니다.